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어제 여러분들이 편히 쉬지도 못하게 시장이 또 한 번 거나하게 발작을 했죠. S&P가 1.6%, 나스닥이 2.5% 하락했는데요. 어제 시장 발작의 트리거가 된 것은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우선 비농업 일자리가 39만 개가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달에 43만 6천 개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 예측치였던 32만 건보다는 훨씬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실업률 역시 전월과 동일한 3.6%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미국 경제 완전 튼튼한 거 아닌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선 이렇게 호재가 악재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지표는 대표적으로 호재가 악재가 되기 쉬운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시장이 약세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금리 인상 이슈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요 인플레이션, 두 번째가 공급 인플레이션, 세 번째가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중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로 대변되는 수요 인플레이션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바로 해결이 되는 가장 만만한 인플레이션인데요. 실제로 3월 금리 인상 이후 소비자 물가와 개인 소비 지출이 모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건 어차피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려간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진짜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 공급 인플레이션은 수요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죠. 인상률도 훨씬 높고요. 또한 공급 인플레이션은 수요 인플레이션보다는 금리 인상에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은 기업들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은 미국 외에서 들여오는 게 훨씬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결국 전 세계적인 긴축 정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공급 인플레이션 역시 금리 인상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다만 지금 공급 인플레이션 측의 크나큰 변수가 두 개나 동시에 발생한 게 시장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든 주요한 원인입니다. 러시아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공급망 제공국가 두 곳에서 동시에 큰 병목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로 인해 치솟는 공급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만으로는 쉽게 잠잠해지기 어렵게 될 것이란 우려가 강해지면서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형국에 이르게 된 거죠. 다들 공급과 수요 곡선은 익숙하실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한 번씩은 보셨죠? 가격이 낮으면 공급량이 적다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반면 수요는 가격이 높을 때 낮다가 가격이 내려가면 증가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급 수요 곡선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이처럼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같은 가격에서 공급량이 감소하죠. 기업의 비용 증가로 같은 가격일 때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감소 그리고 그로 인한 가격 인상을 뜻합니다.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요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급 인플레이션은 수요 인플레이션보다도 경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현재 러시아와 중국으로 인해 이 공급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거란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만 최근 오페 플러스가 7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계획보다 50% 늘릴 것이란 발표를 하면서 공급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에너지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인 상황이고요. 전날에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가 그 좋은 분위기에 재를 뿌린 겁니다. 분명 고용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좋은 얘기 같은데 왜 시장이 이렇게 안 좋게 반응을 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인플레이션 단계의 마지막 세 번째 임금 인플레이션이 대두됩니다. 실업률이 3.6%로 역사상 최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네, 기업들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인 시장이 활황이란 얘기고, 이는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 되고, 결국에는 기업의 지출 증가 그리고 이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임금 인플레이션은 보통 인플레이션 과정의 제일 마지막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죠.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후로는 기업들의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 필연적으로 소비자 물가도 함께 상승을 하고요. 동시에 고용 능력 한계 봉착으로 결국 해고의 증가,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며 경기 침체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터지기 직전에 꽉 찬 화농성 여드름과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준은 앞에 두 가지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심각한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고 최고 수위의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제 너무 좋은 고용지표를 연준이 긴축 정책의 공격성을 더 높일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며 사무직 인원을 10% 감축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10%에 가까운 급락을 했는데요. 이건 역시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생산자 물가와 임금 인상으로 인해 비용 증가에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하는 생산형 기업이다 보니 원자재를 사는데 비용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 결국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인플레이션의 최종 단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걸 셀프로 자진 신고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주식보다도 유독 하락률이 더 컸던 거죠. 다만 이거는 생산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직원들을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최대 임금 효율을 발휘하기 위한 구조 조정으로 봐야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아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고용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리셋 작업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어느 회사나 시간이 갈수록 비효율적인 인원이 늘어나면서 임금 지출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를 합니다. 고름이 커지면 짜내는 수술이 필요하듯이 회사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은 결코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가의 고통은 테슬라라는 한 개 회사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플레이션과 강달러로 인한 실적 하향 조정을 발표했었죠. 지금 두문 분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도 모두 상황은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과감하게 제일 먼저 행동하는 테슬라가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임금 지출 억제를 먼저 달성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장 뛰어난 비용 억제책을 발휘한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장을 또 한 번 공포로 몰아넣은 인플레이션 문제와 테슬라의 대응에 대해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현재 시장 상황은 결코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좋아질 수 없는 전반적인 약세 국면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연장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주식과 코인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 시간 동안 열심히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해둔 사람은 다음 강세장이 왔을 때 그 보상을 넘치도록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